3교리고 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94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2월 2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1월 1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병인월, 임술일이 되겠고 일진은 임술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즉 일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죠. 월령이라고 합니다. 월령, 월지라고도 하고요. 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간과 월령 가장 중요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일간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임이라고 하는 천간 5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가 됩니다. 임수가 되는 것이죠. 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불, 토라고 하는 것은 흙,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죠. 물인데 눈으로 봤을 때는 현상학적으로 물상으로 봤을 때는 물로 보지만은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죠. 냉기, 차가운 한기를 말하는데 좀 오싹하네. 이거는 금의 기운은 숙살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가 말하는 냉기, 한기라고 하는 것은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이 진짜 실질적으로 사는데 어느 정도 온도냐면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가 수라고 하고요. 천하를 다 얼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기운이 바로 수의 기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간으로 수라고 하는 것, 이러한 기운, 임수, 계수가 수가 되는 것인데 계절로 봤을 때 이렇게 냉기, 한기가 강한 계절은 바로 겨울이 되는 것이죠. 천간으로는 임수, 계수가 겨울이라고 보면 지지로는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북방이 바로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계절로는 겨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겨울이라고 하는 것, 수가 왕한 계절, 수라고 하는 것은 색깔로 보면 흑색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관하는 시는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에 그런 동물이 되는데, 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 화라고 하는 것은 적색, 토라고 하는 것은 노랑색, 황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금은 백색, 수는 예를 들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흑색인데 수가 용신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흑색을 많이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가 용신일 때는 금이 수로 생겨지니까 흰색과 검정색을 섞어 입어도 되겠다라는 또 추측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의 색깔이 5가지 색깔이죠. 청색, 적색, 백색, 흑색, 황색인데, 자, 흰색에다가 검정색 색금은 회색이 될 것이고요. 파랑색에다가 빨간색 더하면 보라색이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색의 조합이 나오죠. 그래서 목화토금수의 색은 그냥 단일하게 5가지 색깔이 아니라 서로가 이렇게 섞이게 되면 무한한 색깔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색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이 있듯이 그 3가지 색깔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모든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여러분들 목화토금수 색깔 5가지밖에 없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시야가 좀 좁으신 거고요. 목화토금수 색깔을 갖다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신으로 이렇게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함, 인을 뜻한다라고 그랬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 의를 뜻한다고 했고, 화는 예절, 빛이 있고 밝음이 있을 때 예절이 돋보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화는 예절, 토라고 하는 것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믿음, 그죠? 항상 그 자리에 그 상태에서 우리를 포옹해주고 우리를 안아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 토가 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뜻하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형태가 없습니다. 동그란 곳에 넣으면 동그래지고, 그 다음에 네모난 틀에 넣으면 네모래지는 것이 수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고, 물론 전기를 위해서 펌프로서 위로 쏘아 올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올라가서 무한대로 올라가지 않죠. 어느 순간 올라가게 되면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순리를 따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흐를 때 막아버리면 영원히 막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되게 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좌회해서 갈 수도 있고 우회해서 갈 수도 있고 막아놓은 것을 넘어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목화토금수 중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도 물이 아닐까. 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큰 건물을 갖다가 뒤틀리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난리, 댐이 한번 폭파돼서 물난리가 나면 진짜 남아날 거 없이 다 그렇게 휩쓸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광석을 자를 때, 금광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금광석. 이거를 자르는 것이 바로 물로 자른다라고 하는 거. 물 가지고 쇠도 자를 수가 있겠고요. 못 자르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물을 고압으로 틀게 되면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이 되게 물르고 그냥 뭐 강도가 없을 것 같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임수일간들이 왕할 때는 대체적으로 사람이 잔잔해 보인다 하더라도 속에는 엄청난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수일간, 특히나 임수일간이 왕할 때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이 수라고 하는 오행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과 양으로 구분할 때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되고 상대되는 것이지만은 누차에 걸쳐 강조하지만, 음은 양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요. 양은 또 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음이 여자라고 봤을 때 양은 남자죠. 여자는 남자 없이 존립할 수가 없겠고, 남자 역시 음이 없으면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착함이 있어야 악함이 있는 것이고요. 악함이 있어야 선함이 돋보이는 것이다. 밤이 있어야 낮이 있는 것이고, 낮이 있어야 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임수는 양수가 되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음수인 어떤 수가 있습니까? 개수가 있죠. 개수는 같은 수라 하더라도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 수라 하더라도 개수는 음의 기운, 그 다음에 양수는 임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양수는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하게 되면 대해수라고 해서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것에 우리가 비유를 많이 하죠. 물 중에서 가장 큰 물이 어떤 거예요? 바다죠. 그 다음에 강 또는 뭐 호수 같은 거. 호수, 외국에 있는 호수 중에는 우리나라 한반도 정도의 크기가 되는 호수도 있다고 합니다. 거의 뭐 수평선을 볼 수 있는 호수죠. 그런 경우 우리는 뭐 백운호수 뭐 이런 호수인데 돌 던지면 건너갈 것 같은 정도, 뭐 그 정도는 솔직히 우리 그 비유를 하자면 그 정도는 호수라기보다는 개수에 가깝죠. 개수. 임수라고 하는 개념, 그렇게 방대하고 큰 개념의 물이다라고 봤을 때, 음수인 개수는 작은 물입니다. 우로수라고 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이슬 같은 개념, 옹달샘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개념, 그 다음에 하늘에 치성을 드릴 때 쓰는 정화수 같은 개념, 캐톨릭에서 뭐 할 때 쓰는 성수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고 맑고 깨끗한 물이다라고 봤을 때, 그렇다고 임수가 더럽냐? 그런 건 아니고요. 임수는 개수에 비해서 방대하고 큰 물이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그냥 잔잔했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신왕하게 되면, 임수가 왕해지게 되면 어떤 성질? 충분지성이라고 해서 임수는 큰 물이 요동을 치게 되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게 됩니다. 바다로 치면 쓰나미가 일거나 큰 해일이 일어서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것 같고, 강호수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아지게 되면 뚝을 무너뜨리고 범람하죠. 주변에 있는 뭐 밭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완전 쑥대의 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왕할 때는 이 충분한 성질, 물이 범람하고자 하는 이러한 성질을 갖다가 쓰나미, 해일이 일어나는 이러한 엄청난 힘을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적절히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바로 뭐다?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임수를 갖다가 제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무토, 기토 설명할 때 무토는 어떤 토? 건토라고 했고요. 기토는 습토라고 해서 금을 상할 때, 토생 금을 할 때는 습토인 기토라든가 지지로 진토라든가 술토 가지고 금을 생할 수 있지만, 임수라고 하는 큰 대해수를 갖다 제방할 때는 습토인 기토로는 임수를 제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양토인 무토, 건토인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는 것이고, 기토는 작은 습립, 물에 젖은 모래가기 때문에 만약에 임수가 기토를 보게 되면 오히려 기토가 임수를 갖다 탁하게 만든다고 해서 기토 탁
임이라고 임수를 갖다 제방을 해야 되는데 물을 더럽히게 흙탕물을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경우, 예를 들면 한강을 막겠다고 삽자를 가지고 아무리 모래 갖다 뿌려 본들 그 왕한 물에 의해서 모래가 다 쓸려 내려가죠. 물만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토탁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왕할 때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후해야 된다. 선생님, 병화는 왜 씁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자, 임수가 지금 무토를 쓸 때는 임수가 신왕할 때 무토를 쓰는 것이죠. 임수가 약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지 못합니다. 자, 토극수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이 수를 극하죠. 왕한 임수를 무토가 극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파극해서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제방해서 임수의 용도를 만들어준다. 쉽게 말하면 소양강 댐을 만들어서 댐이 무토가 되겠죠. 그 소양강이라고 하는 물을 가둬서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무토인데, 임수가 왕할 때는 토극수하는 것이라 자칫 수다. 물이 많으면 토가 붕괴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임수가 왕할 때 무토를 쓸 때는 반드시 병화로서 무토를 갖다가 화생토해서 토를 도와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이지만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 한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이 많아질수록, 임수가 왕해질수록 물이 많아지는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기온이 영하 10도, 영하 20도, 더 왕해지면 영하 40도, 영하 50도까지 크게 떨어지면 물도 얼고 나무도 얼고 토도 얼고 다 결빙되게 됩니다. 얼면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토로서 왕한 임수를 이렇게 제방할 때는 병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토도 도와줘야 되지만, 물이 왕해서 냉기가 심해지면 안 되니까 차가운 그런 기운을 갖다가 따뜻하게 조후해주는 용도로서 무토 병화를 같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반대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대수라 하더라도 항상 왕할 수는 없죠. 임수일간이 예를 들어서 4월, 5월, 미월, 진술, 축월 같은 때 태어나거나 인월, 묘월 같은 때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써드릴까요? 4, 5월, 그 다음에 진술, 축, 묘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니 진술, 축, 미월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인월은 모광절, 묘월도 모광절, 인묘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는 임수일간이 신약이 되죠. 이런 경우 자칫 무토를 쓰게 되면 극설교집이 되거나 해서 임수가 진짜 그때는 파극을 당해서 임수를 못 쓰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인성인 금으로서 금생수 해 주어서 임수의 근원,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을 쓰고, 임수가 일간이 약하면 금을 쓴다 정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글자들은 그때 필요에 의해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은,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 약하면 금인 인성, 경우에 따라서는 경금을 쓰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금을 쓰는 경우도 있겠다. 그건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월령, 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이 월령은 다른 말로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 다 같은 말, 월주의 지지를 이루는 명칭이 월령, 월지, 월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안에는 우리가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론해낼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이 월령, 월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주가 길한 사주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니까,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아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자, 지금은 이제 월령이 인월이 되었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 절기는 입춘과 우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입춘이 되면서 월이 바뀌게 됩니다. 입춘이 되면서 동절이었던 축월에서 그 다음에 춘절인 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자축월이 겨울이었다라고 하면
인월, 묘월, 진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이제 춘절이라고 해서 봄이 되는 것이고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월, 묘월, 진월은 동방,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 초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춘, 늦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월은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임관지가 되고 묘월은 제왕지가 돼서 목이 인묘월에 가장 왕성하고 진월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월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은 인월과 묘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 인월은 제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겨울에서 이제 금방 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의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미진하다, 아직 다 가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부분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더운 것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인데 인월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고 물론 정화도 얻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비해서 조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간 임수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되겠고 대해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해수라고 하는 것, 바다와 같은 것, 강호수와 같은 방대한 개념의 수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임수가 신왕하다라고 했을 때는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다. 즉 충분지성이 있어서 물이 범람하기 때문에 임수는 왕하면 토라고 하는 칠살과 그 다음에 병화를 대동해서 임수를 제방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또 임수가 신약한 경우에는 인성인 금이 있어서 약한 임수를 갖다가 도와줘야지만 임수가 고갈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임수가 태어난 월령을 보게 되면은 인월이 되겠습니다. 인월은 계절로는 봄이 되는 것이고 봄인데 오행으로는 뭐가 왕하다? 임묘지는 동방목이라고 해서 목이 기운이 굉장히 왕성한 시절이 됩니다. 그래서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되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월에 또는 묘월은 목이 굉장히 왕성하기 때문에 임수 자체는 매우 약해지게 되죠. 포태법으로 보더라도 인월의 수는 여기가 병지가 되죠. 일간은 약한데 식상인 목이 왕해지게 되면 역시나 임수가 더욱 약해지게 된다. 그래서 신약한 임수는 반드시 경금 같은 것이 있어서 임수를 생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경금은 임수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갖다가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목을 갖다가 절제시켜주는 역할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성을 얻어서 임수를 이렇게 생해 주어서 임수 자체가 왕해진다라고 봤을 때는 뭐 당연히 만약에 임수가 충분한 성질이 있다라고 하면 무토를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면 조를 위해서 병화를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에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인성을 얻지도 못했고 지시로 뭐 해수라든가 자수 등등이 없는데 목만 다시 이렇게 왕해지게 되면 일간 자체가 너무 설기가 과다가 돼가지고 임수가 고갈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라도 뭐 무토 같은 것이 일간 임수 자체가 너무 약한 중에 무토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이 목은 임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고 토는 임수를 갖다 극하게 되는 것이니 이거는 매우 좋지 못하다. 극도 받고 설도 당하는 극설 교집이 되는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해서 매우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인월의 임수는 반드시 인성을 얻는 것이 필요하죠. 인성인 금, 뭐 경금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목을 억제시켜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금이 좋고요. 아니면 지지로 신유금 등의 뿌리를 얻거나 아니면 해자수 등의 뿌리를 얻을 수만 있다면 이것도 임수가 약하지 않 인월이라도 임수가 약하지 않다. 이렇게 신유금이라든가
해자수의 뿌리를 얻어서 임수 자체가 왕해지게 되면 이때는 뭐 무토 병화를 쓸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목이 다시 왕해진다든가 또는 토가 많아지게 되면 임수로서는 매우 쇠약해질 수밖에 없겠다. 핵심은 보다 인월의 임수는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인성이라든가 비경겁제를 얻어야지만 무토 병화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은 임수일간이 되겠고,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임목은 양목이 됩니다. 양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수라고 하는 것은 화를 극하는 역할도 하지만 수라고 하는 것은 목을 생하는 역할도 하죠. 일간 임수가 월지에 있는 임목을 갖다 생하는 역할, 수생목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양 대 양이죠. 내가 생하는 것이라고 해서 생아자가 아니고 아생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생하는 것 아생자, 나를 생하는 것 생아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 아생자는 내가 생하는 것 사람으로 치면 자식 같은 개념이고, 나를 생하는 생아자는 어머니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생자 식상이라고 표현하고요. 식상은 식신과 상관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양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대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런 식신이라고 하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는 상관. 그래서 내일 개수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상관이 되는 것이고, 오늘 양수가 양목을 보게 되면 이거는 식신이 되겠습니다. 식신격,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인월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이 왕한 계절, 목왕절이죠. 목이 인월에는 여기가 뭐가 되냐면 임관지가 돼서 왕하다라고 하는 개념. 반대로 수는 인월에 여기가 병지가 되고 묘월은 사지가 되니까 임수일간 계수일간이 인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병사지가 돼서 매우 신약한 사주가 되죠. 그래서 왕한 식상이 수의 기운을 뺏어 간다라고 해서 설기태과라고도 하고 설기과다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일간이 약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일지인목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 무토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 무토는 격을 이라든가 용신을 중할 때 인중에 있는 무토는 불용 쓰지 않는다라고 보게 되겠고요. 당연히 간목의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원안적인 뭐가 됩니까? 식신격의 설기과다한 구조가 되는 것이고, 간목이 투출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인중에 있는 병화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양수가 양화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편재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인월의 임수 자체가 신약하기 때문에 재성이 왕해지면 이거는 죄다 신약한 구조가 된다. 그래서 인월의 임수가 식신격이 됐든 편재격이 됐든 신약 사주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반드시 인성인 금을 얻어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이 경금을 얻게 되면 만약에 경금은 수를 생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경금은 뭘 한다? 목을 억제시켜주는 역할, 일신이익의 이로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월의 임수는 인성인 금을 얻는 것이 중요하고, 임수가 많아져서 금수가 많아진 경우에는 인월은 초춘이기 때문에 뭐다 한습하죠. 그때는 병화를 얻어서 한습해지기 때문에 병화를 얻어서 조우하는 것도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화가 먼저 있어야 안 되고 금이 있어서 금수가 세력을 크게 얻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병화를 얻는 것이 좋다. 만약에 지지로 해수, 자수, 금수 등등 많다라고 하면 이거는 원한적으로 무토와 병화를 취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연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목에 투출되어 있자 말씀드렸던 원한적인 식신격의 설기가 더욱더욱
심으신 설기, 대거설기, 과다한 구조의 사주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월간에는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병화는 물론 조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일간 자체가 너무너무 약한 상태가 되겠고요. 일지술토로 봐서 병술일주, 이것이 만약에 술토가 아니라 진토였다라고 하면 진의 간진이 통근할 수 있을 터인데, 임술은 이거는 건토이죠. 만약에 이것이 생시가 오시가 됐다, 인옷을 화곡을 짜게 되면 임수는 금방 증발고갈돼서 없어질 지경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진토를 얻었습니다. 이거 진술충은 되지 않습니다. 단 진중에 있는 개수에 임수가 뿌리를 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통근하지만 극신 약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죠. 생시에서는 반드시 인비, 인성 또는 비견겁제를 얻어서 약한 임수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경자시. 자, 경자시가 되게 되면 일단 자수를 얻어서 임수 자체가 뿌리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뭐 술에 뿌리를 둔 경금이 투출한 임수로 이렇게 생해주는 관계가 되는 것이니 일단 임수가 고갈될 우려는 없다. 그래서 임수가 자진에 이렇게 뿌리를 둘 수 있죠. 뭐 목화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신해시 마찬가지로 임수가 해에 뿌리를 뒀죠. 신중에 술중에 있는 신금미천간에 투출해서 임수를 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일단 임수 자체가 존립은 하고 있다, 병화로 조우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뭐 크게 나쁘지 않아 보이는 거고, 문제는 이제 이민시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임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천간에 임수 하나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주가 매우 건조하고 수의 뿌리가 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운로는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수운으로 가서 임수 자체가 생기를 좀 얻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계묘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이고요. 갑진시가 되면은 안 좋은 것은 요 진토하고 요 술토는 충이 되지 않지만 요거는 이렇게 진술충이 되게 되면 목은 부러질 것이고 토가 많아지게 되면 임수를 고갈시킬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니 남녀 불문하고 뭐다 갑진시는 좋은 사주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을사시, 병오시, 정미시 등등도 수기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한 가지 이제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신의 뿌리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무토의 역할이 임수를 제방한다라고도 보지만은 이 임수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임수를 파극하는 정도.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의 생을 받고 술진의 뿌리를 뒀죠.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목화운으로 갔다라고 하면 임수가 너무 약해지는 것이 단점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금수운 여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경자시, 신해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남자 수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서 이건 아들로 태어나도 나쁘진 않겠지만은 딸로 태어난다라고 하면 금수운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수가 다시 많아질 필요는 없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화를 얻을 수 있는 뭐 병호시라든가 무신시 정도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